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영하 150도 이하의 극저온 세계. 그곳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말랑하던 물체들이 딱딱해지고 잘 부서진다. 극저온 상태가 되면 물질은 깨지기 쉬운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저온 상태가 되면 일부 물질들의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야말로 초전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초전도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과학자 오네스다. 100년 전에 초전도 현상이 처음 발견됐는데 그 물질이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이 이제 금속인데 우리가 그 수은이 절대 온도로 4도, 그러니까 섭씨로 얘기하면 영하 269도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저항을 재봤더니 0이 됐습니다. 초전도 상태에서 물질은 반자성을 띠고 있어서 자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밀쳐낸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영구 자석 위에 붕 뜨는 부상력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초전도체가 이트륨 바륨 카파 옥사이드라는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인데요. 임계 온도가 90켈빈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77켈빈인 액체 질소 온도에서는 당연히 초전도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초전도체가 보통 부상력이 이 표면 근처에서 10kg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를 여러 개 모으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트륨 바륨 카파 옥사이드라는 초전도 자석을 약 150개 정도 모아놓은 경우 성인 남자도 거뜬히 부상시킬 수 있다. 전기 저항이 사라지고 자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밀어내는 초전도 현상.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초전도체는 금속과 세라믹, 유기물질 등에서 수백 종 이상이 발견됐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초전도체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 중인 분야는 바로 초전도 케이블이다.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의 구리전선 대체 물질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가운데 구리심이 위치하고 세라믹 성분의 초전도체가 여러 겹으로 구리심을 감싸게 된다. 그런 선 세 가닥이 모여서 하나의 관을 구성하는데 그 관 속에는 극저온의 액체 질소가 채워지고 마지막엔 극저온을 유지하기 위해 진공 주름관으로 감싸게 된다. 구리선과 세라믹 초전도선의 전기저항 실험을 해봤다. 초전도선의 실온에서의 전기저항은 구리선의 전기저항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두 가지 전선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담고 극저온 상태로 만들자. 그러니까 초전도선이 초전도성을 띠게 되자 상황은 역전됐다. 초전도체는 원래 물질 자체가 세라믹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그 세라믹 저항이 그대로 나타나서 구리보다는 훨씬 저항이 많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온도를 극저온으로 내리면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에 의해서 저항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항이 제로가 되고 세라믹은. 근데 구리는
온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조온 상태에서는 구리가 더 저항이 많죠. 예. 원래 송전되는 전류보다 상당히 높은 전류를 극저온 상태의 구리선과 초전도선에 흘려보내봤다. 구리선은 전기 저항으로 인하여 발열 현상이 나타났다. 과열된 전자제품에서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발열이 있다는 것은 전력 손실을 의미한다. 초전도 케이블은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 없이 송전 전력 100%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저항이 없어짐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 것하고 또 같은 단면적에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토목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송전 비용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전기 요금이 싸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초전도 케이블 시험장. 상용화를 앞두고 100m 정도 규모로 송전 시험이 진행 중이다. 초전도 케이블이 초전도성을 띠게 하려면 극저온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 초전도 케이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냉각 장치다. 펌프와 냉동기로 구성된 냉각 장치를 설치하고 펌핑을 통해 초전도 케이블 속으로 액체 질소를 흘려주는 순환 장치가 시험 중이다. 이렇게 극조온 기술로 완성된 초전도 케이블을 통해 송전 전력의 100%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MRI, 자기공명 영상 장치인 MRI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해서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는 영상 진단 장비다. CT나 엑스레이로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MRI야말로 저온공학과 초전도체의 결합 산물이다. 좋은 MR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장의 세기가 높아야 되는데요. 자장의 세기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해야지만 높은 자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MRI 진단은 자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석통 속으로 인체를 들어가게 안고 고주파를 발생시키고 인체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해서 재구성하는 장치로 내부에 초전도 자석과 냉각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석은 금속 코일을 감아서 만드는데 이런 코일로는 여기서 원하는 그렇게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MRI는 초전도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하 269도에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것이 단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찬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MRI가 이렇게 터널처럼 구멍이 있어서 환자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전자석들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영하 269도의 환경이다.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극저온이 만들어낸 초전도체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뇌자도 장치. 머리 뒤로 한번 기대 보세요. 뇌자도는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기존의 뇌전도와는 그 방법부터 다르다. 뇌자도 장치는 뇌신경회로의 미세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 신호를 측정, 기능성 뇌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로 100분의 1초 단위까지 미세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탁월하다. 이제 우리 뇌신경 신호를 잡아낼 때 이제
머리의 뼈라든지 아니면은 뇌 피부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거치면서 신호가 왜곡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장 신호는 그런 거 매질에 대한 왜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발병 부위가 어딜 것이다, 신호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딜 것이라고 추적이 가능하고요. 뇌자도 장치는 뇌 활동에 따른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서 간질 부위의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뇌기능 분포 조사, 수술 전후 뇌기능 변화의 진단이 가능하다. 심장의 미세한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 신호를 측정해서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심자도 장치. 심자도는 지구 자기장보다 1000만 분의 1 이하로 미약한 심장의 자기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밀한 장비다. 이 신호는 아까 측정한 64개의 스퀴드 센서로 측정한 64채널 파형 데이터가 됩니다. 이 파형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 구간의 자기장 분포를 시간적으로 변하게 우리가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장 분포로부터 다시 우리가 전류 분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전류 분포를 얻게 되면 허혈인지 부정맥인지 등 심장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뇌자도나 심자도 장치의 핵심은 스퀴드라는 특수한 자기 센서와 정밀 측정 기술이다. 스퀴드 센서란 초전도 양자 간섭 소자라는 꽤나 복잡한 영어의 약자로 산업용 자기 센서보다 1000배 이상으로 감도가 좋다. 이 스퀴드 센서는 초전도 상태에서만 동작을 하는데 액체 헬륨이 냉매로 사용된다. 스퀴드 센서가 미약한 우리 인간이 개발한 자기 센서 중에서 가장 감도가 좋은 센서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기 신호들, 예를 들어 뇌에서 나오는 자기 신호,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 신호, 태아의 뇌 또는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 신호 등등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의료 진단, 뇌기능 진단이라든지 심장 질환 진단에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스퀴드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어떤 금속 물체, 예를 들어 잠수함이 지나가는 것을 검출할 수 있다든지, 또는 지하 광맥이 묻힌 것을 이제 우리가 검출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제 미약한 신호를 측정하는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플라즈마 발생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8년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에서 처음으로 0.3초 동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곧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 그 0.3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K-스타와 같은 그 세계에서 처음 지어지는 그런 그 초전도 장치가 한 번의 실험으로 플라즈마를 발생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됐죠. 0.3초는 사실 굉장히 짧은 건데 이제 시작인데, 시작에서 그 굉장히 많은 부분품으로 이루어진 장치가 그 모든 부분품이 한 번에 작동을 잘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 성과라고 저희들이 알려진 거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태양 에너지의 비밀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플라즈마 상태의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합해지면
기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깨끗한 그런 그 헬륨과 같은 그런 원소,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연료가 되는 수소 원자, 특히 이제 중수소를 저희들이 쓸 텐데 이 중수소 원자는 바닷물에 거의 무한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의 고갈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핵융합이 만약에 실용화만 되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인류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개발한 핵융합 장치인 K스타는 높이 9.6m에 지름 9.4m, 무게만도 약 1000톤에 달한다. 그런데 K스타에서 플라즈마를 만들어낸다는들 도대체 어디에 담을 것인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의 1억 도에 가까운 고온의 플라즈마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힘에 의해서 고온의 플라즈마를 담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스타 장치에는 약 30개의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 있고 플라즈마를 담을 자기장 그릇에 구리 대신 초전도 자석이 사용됐다. 초전도 자석은 저항이 제로라서 오랜 기간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스타에 사용된 초전도 자석은 총 30개로 약 300톤 정도다. 이 초전도 자석은 극저온으로 냉각되었을 때만 초전도의 그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극저온 헬륨 냉각 설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온 설비는 필수다. K스타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상온에 헬륨을 압축하고 팽창 터빈으로 단열 팽창 과정을 거쳐서 영하 269도의 극저온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된 액체 헬륨은 분배기를 통해서 30개의 초전도 자석에 적절하게 공급돼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질을 담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핵심은 초전도체를 만든 극저온 기술이다. 인류의 백년지 대계에 속하는 거대 프로젝트인 핵융합 연구. 그 핵심에 극저온 기술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극저온의 세계를 알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 이제 극저온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이끌어왔다면 인류의 미래는 차가움을 다스리는 극저온 기술이 새롭게 열어갈 것이다. 극저온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할 가장 뜨거운 기술이다.